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차 잘 치르셨고, 네, 무사히들 오셨네요. 네. 네, 저는 책임근제보험과 자동차보험 강의를 하는 배민영 강사입니다. 1차 치르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일주일간 어때? 잘 쉬셨어요? 잘 못 쉬었어요? 잘 쉬었어요? 푹 쉬어야 되는데. 일주일 쉬는 거 외엔 이제 쉬는 날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3개월 남았고, 올해는 이제 8월 초죠. 8월 5일입니까? 4일이에요. 그러면은 3개월이네, 딱. 그죠? 3개월. 3개월이면 1차 치르고 2차 치르시는 분 꽤 되네요. 1차를 작년에 치르신 분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올해 1차 치르시고 2차 치르시는 분이 더 성적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닐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똑같아요. 올해 1차 치르시고 시험 보시는 분이나 이전에 이제 기합격자분들이 하죠. 마찬가지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해마다 시험 문제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반 하고 하는데 뭐 그 해에 올해 또 제가 어떤 문제를 낼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새로워요. 또 새로워요. 그래서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셨다? 올해 몰라요. 어떻게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면 올해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셔야 되고, 그게 왜 떨어질까요, 그러면? 왜 아깝게 떨어질까요? 합격하시는 분들은 합격할 이유가 있고, 떨어지실 분들은 사실은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깝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점수를 주신 거지. 물론, 뭐든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시험도 다수가 보잖아요. 다수가 보게 되면 그 통계는 어쨌든 간에 정규 분포예요. 그렇죠? 중앙에 몰려 있다고요. 그렇죠? 중앙에 몰려 있다 보니까 아깝게 떨어지고 아깝게 합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당연히 떨어진다? 당연히 합격한다? 이런 분들 별로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정말 아깝게 떨어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소수점 몇 점 차이로 떨어졌다 이런 분들 있죠. 그런데요, 제가 2003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저랑 시험 같이 본 사람들도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이 지금도 합격 못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됩니까? 되시죠? 예,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지는 거지. 내가 0.1점 차이로 떨어졌다. 억울하다. 억울해 하시면 안 돼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물론 지금은 시험 과목이 4과목 여럿이다 보니까 간혹 이제 과락이라든지 조금 아쉽게 떨어지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엔 2과목밖에 없었으니까 좀 다르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떨어지시는 분들은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기합격자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준비하신 분들에 비해서 내가 좀 낫겠거니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어려워져요. 그래서 시험은 요 3개월 동안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이 3개월을 아주 타이트하게 보냅니다. 어느 강사보다 타이트하게 보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기본 강의는 조금 예외 위주로 학습을 해요. 그리고 넓게. 그렇죠? 근데 이 시점 오면은 이제 제가 타이트하게 시험에 포커스를 두고 또 시험을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죠. 여기 이제 주 교재가 이 사례 문제 풀이집인데 여기 수록된 문제가 70제입니다.
70제를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마다 새로 만든 문제들을 모아둔 건데요. 그 해에 만든 문제들이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포커스를 두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물론 뭐 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죠. 출제자분들께서 잘 내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 그래서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신 분들이 유리하다고요. 나중에 이제 사례 문제 풀이집 또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나올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변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례 문제 풀이집 보시면 지문도 길고 답도 길어요. 그렇죠? 상당히 두껍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죠? 이게 만약 이렇게 얇게 만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겠죠? 그만큼 학습량이 줄어들 거예요. 3개월 동안 최대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경쟁 시험이니까 1차는 절대평가지만 2차는 경쟁 시험이죠. 결국은 누군가를 이겨야 되죠. 경쟁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3개월 동안 경쟁자보다 더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깊이 있게. 왜? 문제가 그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변형이 되겠죠? 변형이 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내가 풀 수 있을 정도 수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학습량이 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3개월을 타이트하게 보내야 돼요. 타이트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그래 후회가 없어요. 끝나고, 시험 끝나고. 이 3개월을 느슨하게 보내면 시험 끝나고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타이트하게 보내고 떨어져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입니까? 제가 말하고 이게 맞는 말인지. 떨어지면 다 후회돼요. 그렇죠? 이걸 내가 왜 했나.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올해 처음 준비하신 분들 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도 수험 생활을 여러 번 해봤지만 힘들어요. 그 시간에 빨리 합격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합격했다고 해서 이 지식이 정말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다시 배워야 돼요. 실무하실 때는 다시 배우는 거예요. 여기 내가 뭐 좋은 점수로 합격했다고 해서 내 실력이 정말 좋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강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 어때요? 대학생들이 정말 실력이 있어서 인류대를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돈 많고 좋은 강사, 과외, 또 사설학원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돈 있어야 좋은 대학 간다고. 알겠어요? 만들어진 거지 정말 실력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요즘은 정시로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수시로 가잖아요. 다 만들어진 거라고. 갑자기 왜 또 이쪽으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제 둘째가 지금 고3이거든요. 첫째는 지금 첫째는 이제 영국 가서 유학하고 있고 걔도 첫째도 답이 없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만들어지는 거다. 이 합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 손해사정 시험은 특히 2차 시험은 실무 시험이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거다. 정말 실력이 있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예. 물론 자격증 따고는 이제 이렇게 어깨 피고 다니면 돼요. 그죠? 자격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시험을 포커스를 두고 어쨌든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타이트하게 하는 거고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물론 따라오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강사들은 많지만 뭐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그 부분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믿고 따라오는 분들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근제 오늘 첫 강의 할 건데 자 1차 치르셨고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를 듣다 보면 강사의 내공이 보이죠. 저 사람이 정말 알고 강의하는지 잘한다.
실력이 있나 없나는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백지, 뭐 줄쳐져 있는 백지 10장을 받으실 텐데 주관식은 어쨌든 간에 썰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내공이 있느냐 없느냐를 채점자가 똑같이 평가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내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답안지에다가 그 수험생으로서 내공을 보여줘야 돼요. 그 썰을 풀어야 되는데 그 내공은 금방 보여요. 채점자 입장에서는. 제가 채점을 많이 해보지만 네, 보여요. 그래서 합격할 만한 분들 다 합격한다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없는 답안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00명 중에? 반대로 개념이 있는 답안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100명 중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30명. 그건 이제 최종 시험 치를 때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있죠? 모의고사 치를 때. 이때 채점해보면 몇 프로 나올 거예요? 예? 5%는 넘어요. 10% 이상 안 나와요. 절대로. 100장 중에 10장밖에 제가 봤을 때는 합격 시킬 만한 정도 수준 아닌 것들이야. 90%.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서 시험 최종적으로 치를 때 이때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을 제 생각에는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치를 것 같은데 허수가 많단 말이죠. 거기서 30%는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1,700장 이 정도 채점하는 것 같아요. 1,700장, 800장. 그럼 2,000장이라고 봅시다. 만약 맥시멈으로 봐서 2, 3, 6. 5, 600? 예. 경쟁률이 몇 대 1일까요? 3대 1 정도? 그게 이제 정규 분포에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가려지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쨌든 정규 분포 안에 있어요. 여기 모여 있다고요. 여기서 이쪽이 학교, 어쨌든 이쪽이 학교인가 이쪽이 학교인가? 이쪽으로 넘어가야겠네. 그렇죠? 0에서부터 0점에서 100점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 정규 분포 내에 있는데 모여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그 3대 1 정도 경쟁률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 학습량이 많은 게 아니라 개념이에요, 개념. 기본적으로 답안에 개념이 없는 답안이 많아요. 여러분들 뭐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개념 없는 얘기하면 여러분들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무시해버리죠. 개념 없는 답안지는 어떻게 될까요? 채점자가 제대로 안 보겠죠. 제대로 안 보겠죠. 예. 채점자가 그 한 장 채점하는데 몇 분 안 걸릴 거예요. 몇 분 안 걸려요. 그리고 이 합격 내가 한 600장 정도, 5, 600장 요거는 자세히 보겠죠. 자세히 보겠죠. 그렇죠? 거기서 가려지는데 자 그러면 당락은 어디서 좌우되느냐? 뭐 지엽적인 어려운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는 당락을 좌우하지 않아요. 좀 실수도 상관없어요.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일 거예요. 분명히. 개념이 있는 답인가 아닌가. 자, 지금 개념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제 강의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다 보면 아 내가 개념이 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응? 제가 강의하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든지 이랬을 때 분명히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어려운 강의 하지 않아요. 개념 잡는 강의랍니다. 개념이 잡혀 있으면 시험 답안지는 완벽하게 쓸 수 없고 조금의 실수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정말로. 무난하게 쓰면 개념이 잡혀 있으면 과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과락은 있을 수가 없고요. 개념이 잡혀 있는 데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과락은 면한다고요. 거기서 실수 안 하면 무난하게 합격한다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 답안지를 제가 수백 장 채점해 보는데 정말 답안지로서 진짜 가치가 없는 답안지가 일단은 요 시기에는 한 90%예요. 90%.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합격시킬까? 이런 사람한테 왜 자격증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예. 제가 뭐 채점자도 아닌데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문제를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 문제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답하고는 정말 동떨어져 있고 정말 개념이 안 잡혀 있는 답안들이 많다. 자, 이게 지금 서두에서 좀 얘기를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 교재는 이게 주교재고, 그렇죠? 사례 문제 풀이 집이고, 그리고 이게 부교재입니다. 부교재. 여기는 이제 약술이 120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문제 중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사례 문제 풀이 노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학습하시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는 70제입니다. 사례 문제. 그런데 뭐 70제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정리해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완성도가 높은 문제다 보니까 지문이 길고 답안 내용도 길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지문도 짧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그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문제를 내다 보면 학습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요. 기출문제를 보시고 학습을 하다 보면 참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을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시험 문제가 지문이 길면 여러분들은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90분 동안 풀어야 되니까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출제자분들이 잘 내고 있는데 문제는 짧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고 풀어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에는 출제자 의도가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답안이 보시면 모범 답안이 학원마다 좀 다르잖아요. 강사마다. 그렇죠? 그게 그러한 이유인데, 근데 출제자 의도는 분명히 보인다고요.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완성도가 높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험에서 적응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서두는 이렇게 충분히 설명드렸고,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책임근제보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반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데 도대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딱 집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개념 정리가 안 되는 부분, 이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책임근제보험에서 우리 사례문제 풀이 자반이잖아요. 사례문제 풀이, 사례문제 유형을 한번 이렇게 좀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례문제 유형 한번 검토해 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먼저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게 뭐가 지금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학습하실 게 이제 중요한 게 책임보험에서 의무책임보험이에요. 그렇죠? 의무보험들이 정말 많죠. 의무책임보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그 보험 상품을 큰 틀에서 정리를 해봅시다. 몇 개 없어요. 의무책임보험 아시죠? 배상책임도 있고 보상책임도 있어요. 의무책임보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배책 있죠. 자, 일반 배책은 TPL이라고 합니다. TPL. TPL이 뭡니까? Third Party Liability. 자, 불특정 타인에게 끼치는 손해에 대한 대인 대물. 그렇죠? 여기서는 불특정이라는 게 핵심이죠. 특정이 아니에요. 특정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던가요? 전문 직업 배책 있죠. 전문인 배책. 전문인 배책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전문인 배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비행 배책하고 또 그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 몰라도 돼. 나머지가 대부분인데 사실은. 그렇죠? 이런 대인 대물 사고가 아니라 재무적 손해. 그러니까 물리적 손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신체 손해 사정사 시험이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는 거는 malpractice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뭡니까? 근제.
그렇죠. WC와 EL이죠. 자, 요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 자, 보험 상품이 책에 정말 많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보다 보면 막 헷갈려요. 그렇죠. 자동차 보험 뭐예요? 자동차 보험 패키지지만 너무 간단하죠. 자동차 사고에 따른 배상 책임과 자기 손해. 너무 간단하죠. 자동차 보험 그래서 재밌게들 학습하시는데 이 보험을 막 여러 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큰 틀에서 보면 자, 그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러한 보험들에 대해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자, 이러한 보험들은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 보험에서 우리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뭘까요? 자, 이게 지금 개념 정리예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 당황해요. 그렇죠? 뭔 말이죠? 예,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시험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걸 묻는 거예요. 시험은. 보험 상품 하나하나 해 뜯어가지고 그 보험 상품의 뭐 지엽적인 부분을 시험에 내질 않아요. 그렇죠? 요양보호사하고 시설소유 특약을 넣어놓고 이거 한번 어떻게 해봐. 사례 넣어놔요. 뭐가 뭔지 모르거든. 예. 뭘 봐야 됩니까? 정답이에요. 담보 위험. 이게 바로 보험 사고죠? 자,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분 이렇게 정답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게 개념이 잡혀 있는 거죠. 이거부터 시작이죠. 이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할까요? 연체. 그렇죠. 어떻게. 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시험에 보면 뭐가 또 나옵니까? 그렇죠. 지급보험금 산정인데, 결국. 마지막으로 지급보험금 산정이죠.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뭐, 계산은 이제 변론을 합시다. 나중에 사례 풀이하면서. 여기서 이제 보험을 여러 개 두는데 중복보험이 있고, 중복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수보험.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중복보험은 뭐고 다수보험은 뭐예요? 그렇죠.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자인지 아니면 다수의 피보험자인지 그거죠. 그거죠. 자, 이걸 이제 풀어갈게요, 제가. 자, 이 개념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 교재를 아무리 쳐다봐도 뱅뱅 돌면서 겉돌기를 하는 거죠. 겉돌기를. 큰 틀에서 우리가 뭘 학습해야 되는지, 책임근제는 뭘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게 다예요, 사실은. 여기 이제 지급보험 계산 문제지. 이게 다라고. 자, 그러면 요걸 하나하나 좀 보면 첫 번째 일단은 중복보험 한번 보겠습니다. 중복보험은 뭡니까? 어쨌든 우리는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약관은 보험계약법에 따르는 거죠. 상법. 그렇죠. 상법에서 수개의 책임보험이죠. 재물보험에서는 중복보험이라 하고 우리는 책임보험이니까. 그렇죠? 수개의 책임보험. 중복보험이에요. 배상책임보험이 피보험자가 여러 개 가입되어 있고 그게 중복보험이죠. 중복보험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중복보험은 뭡니까? 말씀하셨듯이 동일한 피보험자. 이해되세요? 동일한 피보험자에게 여러 개 보험이 가입되는 게 중복보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관에 어떻게 돼 있어요? 보험금 분담 조항 있죠. 보험금 분담. 이게 영문 약관에서 Other Insurance Clause에서 타보험 조항입니다. 자, 이게 중복보험이에요.
중복보험이, 자, 보험이 의무 책임보험도 있고, 임의보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피보험자에게 여러 개 보험이 가입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의무보험과 의무보험, 의의가 아니라 그리고 임의, 의무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약관에서. 독립책임액 비례분담 방식. 그런데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가입됐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약관에? 그렇죠. 초과액 분담. 이게 우리 약관은 딱 2개 조항밖에 없어요. 보험 분담 조항이. 영문 약관에서는 균등액 분담 방식도 있고, 그렇죠? 기초보험, 초과보험, 그렇죠? 이렇게. 자, 국문 약관은 우리 상법과 다르게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 방식과 초과액 분담 방식. 자동차 보험 똑같아요. 자동차 보험이 뭐 2개 가입할 가능성은 없지만 2개 가입하면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 방식. 또 2개가 가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2개 이상. 어떤 게 있어요? 자동차 보험에서. 우보험자상해랑 타차 특약. 배우자가 피보험자죠. 타차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초과액 분담. 타차 특약은 초과액 분담이죠. 똑같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보험 어쨌든 배상, 우리 책임보험의 일부예요. 일부. 사실은 같이, 그래서 제가 하나로 같이 통합해서 시험을 해도 된다니까요. 자동차 보험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제보험처럼. 똑같다고요. 우리나라 약관은, 국문 약관은 다 독립책임 비례 분담 방식과 초과액 분담 방식만 정해놓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의 피보험자가 여러 개 보험이 가입됐을 때 그 보험 금액의 합계액이 손해보다 클 때는 자금은 어떻게 돼요? 중복보험이에요? 아니죠. 다 줘야죠. 예를 들어서 손해가 1억인데 예를 들어 손해배상금이 2억인데 영업배상 책임보험 5천만 원 1억 가입했어요. 자, 이거 분담할까요? 그냥 다 줘도 모자란데, 그죠? 이건 중복보험이 아니고 그 손해배상금을 초과했을 때 다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득이 생기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순차로 체결되어 있을 때 그 보험 금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분담해서 지급을 해야 이득이 발생하지 않죠. 이게 바로 중복보험인데 그러면 이 의무보험, 임의보험 뭐예요? 어떤 경우예요? 이렇게 의무, 임의죠. 이렇게 하나의 피보험자 여러 개 가입해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는 뭐 안 막힐 거예요. 여러분들 막힐 리가 없지. 여기서 막혀버리면 이제 그만두셔야지. 돌아가셔야지. 그렇죠? 여기까지 쉬워요. 여기까지 공부하고 끝난다니까요. 근데 시험은 여기 이렇게 내질 않아요. 처음엔 이렇게 냈지. 처음엔. 이렇게 안 낸다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뭐 시험에서는 다수 계약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정해진 용어는 아니에요. 중복보험도 다수보험이죠. 그렇죠? 여러 개 있는 건 맞아요. 똑같아요. 근데 중복보험은 어떻게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 용어잖아요. 중복보험은 확실한 거예요. 동일한 피보험자 여러 개. 동일한 피보험 계약과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보험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피보험이 그렇죠. 뭐 확실하시네. 여기. 맨 앞에 계시면 제대로 배운 거지. 피보험 이익. 동일한 피보험 이익이 뭐예요? 동일한 피보험자지 뭐야? 동일한 피보험자지 뭐야? 동일한 피보험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 피보험자가 갖게 된 경제적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피보험 이익. 동일한 피보험 이익이면 당연히 피보험자가 동일한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실제 배상 책임이나 이런 책임보험에서 중복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어떤 경우냐면 피보험자가 달라요.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자가 아니라요. 다수 피보험자지. 그리고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런 거죠. 뭐 영업배상 책임을 2개 가입하고 이런 경우 없어요. 오히려 요건 있죠. 의무보험, 임의보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지만 대부분은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배상 책임 주체가 여럿인 경우.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책임법리 제일 먼저 할 때 배웠잖아요. 민법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지. 공동불법행위자가 있을 때 그 보험에 부보되어 있는 경우.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죠.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때는 이들은 부진적 연대 채무를 진다. 연대 채무. 이 연대 책임 때문에 각 보험사에서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연대 책임을 지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독립 책임의 비례 분담 방식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또 정답이에요. 뭐 제 노트해 놓은 걸 다 보고 계신가? 여기 보는 건 분담이죠. 독립 책임의 비례 분담 뭐 이렇게. 여기는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이해되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자 보험을 대입해 봅시다. 일반 배책과 전문인 배책이 있다고 합시다. 일반 배책과 전문인 배책이 있는데 이 중복보험과 다수보험 이전에 자 일반 배책과 전문인 배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무보험과 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상했죠. 예를 들어서 특약부하재보험 이건 누가 가입해요? 특수건물 소유자, 큰 건물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영업배책 시소유 가입을 했다. 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안에서 영업장에서 좀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발생했죠. 큰 건물에. 그러니까 뭐 임차인이라든지. 그렇죠? 이건 의무고 임의죠. 자, 이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대개는 여기가 과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여기는 100%. 이게 연대 책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자는 아무한테나 청구하면 되죠. 여기서 특약부하재 보면 1억 5천이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입했다고 합시다. 피해자 손해가 2억이에요. 어떻게 보상합니까? 최종적으로. 이걸 이제 이렇게 계산들 하시지 또. 예. 이거는 좀 2억으로 합시다. 여기. 그럼 이게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1억 5천 여기서 주고요. 여기서 5천 주고요. 자, 보험금 분담 조항 그대로 적용하면 약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약관 보면 초과인데 특례 무슨 조항을 해가지고 초과되는 거 비례보상만 해요. 응? 그럼 뭐 갑자기 또 새로운 말씀하시네. 그런 건 없어요. 이거 아직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말씀 안 드리면 헛공부한다고. 오늘 가셔가지고 헛공부하세요. 시험은 이게 나왔잖아요. 안 나왔습니까?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나왔잖아요. 시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시험 보신 분. 나왔죠? 몰라요?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이거 가장 기초적인 거 얘기하는데 지금 다들 그 표정들이 심각해지셨는데 자,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지. 여러분 내에서 뭐 나름대로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답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설명드렸죠. 제가 그냥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1차 배우셨고 중복보험이 뭔지 중복보험이 뭐라 그랬어요? 동일한 피보험자에게 여러 개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때 얘기죠. 지금 동일한 피보험자인가요? 다르죠. 이건 상법이 적용될 수 없죠. 약관이 적용될 수 없죠.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 중복보험이에요? 그냥 보험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공동 불법의 책임을 지는 자가 여럿이 있고 거기에 각각 보험을 가입해 있고 이게 책임보험의 일반적인 경우라고요. 이게 대부분이지.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여기는 그냥 아예 대입을 하면 안 되죠. 이 그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틀린 거지. 그렇죠? 어떻게 돼요? 지금 몇 대 몇입니까? 100대 빵이죠. 그런데 얘는 아무 데나 청구할 수 있죠. 여기 청구할 수도 있고 여기 청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 2억 받으면 끝나니까 이걸 1억으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최종 보험금 분담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위험한 게 자동차 보험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데 자동차 보험은 단일 상품이니까 상관없지만 다른 상품이죠. 질문을 뭐라고 했어요? 각 A, B 보험사의 지급보험, 보험금 분담을 산정하시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 답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우리 손해산정 시험은 누굴 뽑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는 거예요? 클레임 어저스터를 뽑는 거죠. 클레임 어저스터가 뭡니까? 보험회사 보상 직원이죠. 그래서 보상 직원은 보험회사 보상 업무를 할 때는 손해사정사를 3분의 1 이상 고용을 해라. 보험업법에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손해사정사 시험 제도가 있고 많이 뽑는 거라고요.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손해사정사 시험은 클레임 어저스터를 뽑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청구할까요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오. 각 A, B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오. 그러면 최종 결론을 내라는 거죠.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 여기다 이쪽 1억 5천 청구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2억이다. 그럼 2억 청구하고 여기다 구상한다. 이러면 답이 됩니까? 자, 피해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디를 하던 간에. 뭐 의무보험을 이걸 1순위다? 2순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자꾸 그런 답안들 보고 저는 이제 뭐 거기다 대응할 생각도 없고 거기 뭐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피해자는 아무한테나 청구할 수 있는 1순위, 2순위가 어딨어.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보험사 입장에서. A, B 보험사에서. 자, 여기는 지금 1억이죠. 얘는 과실이 제로예요. 자, 원인자가 있으면 구상을 하겠죠. 자, 특수건물 소유자는 아무 책임 없어요. 책임도 없지만 법에 만약에 이게 없고 그냥 불이 났어요. 그래서 뭐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 근데 안에 있는 타인이 사망을 했다. 이때는 억울해도 할 수 없다. 큰 건물 소유자는 그냥 1억 5천 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 불낸 사람이 있네? 그렇죠. 그러면 구상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근제보험, 산재보험도 똑같다고. 사회보험도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최후의 보루. 자, 산재사고 발생했는데 누가 원인자가 있어요. 교통사고를 낸 자가 있고 또 산재사고를 났을 때 옆에서 이렇게 과실을 한 자가 있다. 피보험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아니라. 그러면 구상을 다 하죠. 왜? 사회보험이잖아요. 최후의 보루. 근데 그게 아니라 원인자도 없고 그냥 혼자 업무상 일하다 본인 과실 100% 사망을 했다. 불쌍하죠. 표현이 좀 이상해요. 어쨌든 간에. 국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보호만 해가지고 최후의 보루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보상 책임이라는 것은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큰 건물 소유했지 않냐. 이거 책임져. 이거지. 최종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다 구상을 해요. 얘한테. 2억의 손해가 발생했죠. 뭘 얼마를 주던 간에 다 구상을 하겠지. 자, 여기다 청구했다고 합시다. 1억 5천 구상을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급보험금 산정할 때는 청구했어서 우선순위가 없어요. 지급보험금 산정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여기다 청구했다. 1억 청구했더니만 1억을 못 받았죠. 추가로 얼마 청구할 수 있어요? 1억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억 줬죠. 구상하죠. 이거는 보험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급보험금에서 1순위, 2순위. 자, 여기에 보험금 산정을 할 때, A보험사에 보험금 산정할 때는 그냥 산정할 수 없어요. 선이 있어, 선이 있어. 여기서 계산된 게 나와야 여기서 계산된 게 나와요. 뭔 말인지 알아요? 여기서 왜 1억이 나옵니까? 지급보험금이? 1억이 가입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서 B보험사가. 2억이니까 여기 1억을.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나간 돈 1억이에요. 그렇죠? 피해자에게 나간 돈은 지급보험금 1억이라고. 그 다음에 1억은 사적으로 구상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사에서 구상 파트에서. 이게 시험 문제였다니까요? 시험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의무보험이 있다고 해서 1이 간다고 이게. 이런 답안이 여러 개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 강사가 그렇게 해버리니 여러분들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학습을 제대로 하시면 상관없어요. 그 취사 선택할 수 있잖아요. 걸릴 수 있잖아. 걸릴 수 있죠. 걸릴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들 합격해요. 응? 지금 이거 이해되셨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 못하신 분은 할 수 없어요. 넘어가야지. 제가 개인 과외는 아니니까. 자, 이거 했고. 다수보험에서 자, 여기서 할 건 많지만 좀 짧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중복보험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중복보험 중에서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있다. 여기에다가 다수보험이 또 추가돼요. 자, 이게 2016년도 시험인가요? 7년도인가? 6년도 시험 문제인데 어떻게 나왔냐면 다중이업소 화재 대책과 영업배상 시소유하고 그리고 특약부 화재보험이 나왔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다중. 이렇게 내셨는데 저라면 이렇게 안 내요. 왜? 다중이업소 화재배책은 특약부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의무적으로 가입 안 해도 돼요, 업자가. 저라면 이거 안 넣고 다른 거 넣을 거예요. 근데 뭘 넣을지 지금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모의고사 때 다 제가 새로 만들 거니까. 전 딴 걸 넣어요. 딴 걸 넣는다고. 어쨌든 간에 의무보험, 임의보험이죠. 이거는 그렇게 풀어야 돼요. 출제자 의도가 그런데 이거 가입 안 해도 되니까 이거 임의보험이다. 임의보험 2개 가입돼 있다. 그렇게 가버리면 출제자 의도가 아니라고. 이해되세요? 근데 저라면 이렇게 안 낸다고요. 여기에 다른 걸 넣어요. 다른 거. 이걸 가입하면 다중이업소 화재배책이나 재난배책 가입 의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중이업소 화재배책을 가입하고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설계를 할 때 의무보험 가입됐으니까 이 초과 손해만 보험료를 냈다 이렇게 가정하고 풀어야 돼요. 그렇게 풀어야지. 아, 이거 의무보험인데 이거 의무보험 아니니까 이거 임의보험 2개 가입한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풀지 마시라고. 출제자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문제 안 된다고. 이게 완성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어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확정을 해서 풀어버리면 답안이 어떻게 출제자 의도와 동떨어지는 답안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풀었을 때 딱딱 떨어지거든요. 지급보험이 딱딱딱딱딱 떨어져요. 이해되세요? 딱딱 떨어지는 게 있는데 괜히 막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막 소수점 나오고 이러면 돼요? 그러지 마세요. 예. 이의적인 할 수 있지만 우리 시험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가 그런 거였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어떤 답안이 나왔냐면 의무보험 여기서 분담을 먼저 해버린다고. 그러다 보니 소수점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를 여기서 준다. 이거는 진짜 완벽하게 틀린 답이에요. 예? 누가 이거 맞는 답 있다고 한 사람은 저한테 데려와 보세요. 정말 제가 홍군형을 내줄 테니까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왜 틀려요? 이거 누가 가입하는 거예요? 특수건물 소유자. 이건 누가 가입하는 거예요? 업자. 같아요, 달라요? 피보험 이익이 같아요? 다르죠? 여기서 독립책임의 비례분담 방식이 왜 나옵니까? 그렇죠? 큰일 날 일이죠, 이거.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념 잡는 거예요, 지금. 개념. 시험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개념 안 잡히면 약관만 보고 의무보험, 임의보험, 초과손해 담보해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정말 이건 공부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1차를 어떻게 합격하셨는지 모르겠고 약관을 어떻게 보는 건지 진짜 허투루 보는 거지. 약관을 읽어보질 않는 거예요. 약관을 읽어보질 않는 거고 그냥 책은 계속 보되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핵심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중복보험 이 정도 하고 자 이제 면책 손해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시험에 이쪽이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 먼저 한 겁니다. 시험에 여기서 대부분 다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면책 손해가 재작년에 나왔죠. 제가 면책 손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해에 계속 분담만 나왔는데 면책 손해 나올 거다 그랬죠. 자, 면책 손해는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반 배책 있죠? 자, 보험은 이렇게 큰 틀에서 구분해 놨어요. 일반 배책 있고 전문인 배책 있고 사배책 있죠. 이런 것들은 타보험 영역이 있다고요. 특별히 이제 보험이 타보험 영역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큰 시장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에서 담보되는 거는 배책에서 담보를 안 해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약관에서 면책을 한다고요. 자동차 사고. 약관에 자동차 항공기 선박 사고 면책이죠. 자동차 사고는 면책. 즉 그 담보 비용, 보험 사고가 그 특정되어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그 보험에서 담보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도 배책의 책임보험의 일종인 거예요. 근제보험 사배책 있죠? 자, 근로자. 여기 TPL은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책임인데 그 사용자, 피보험자의 계약상 근로자 있죠?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죠. 타인이 아니죠. 근로계약상. 특정인 간의 관계니까 요거는 근제보험의 사배책이라는 데가 있어서 만들어서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린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으로 하고 있죠. 이해되세요? 모든 약관에서 면책으로 하는데 화재 관련된 책임보험 있죠. 특약부 화재보험, 다중응용업소 화재배책, 재난배책은 면책사항이 아니라 종업원 부담보, 부담보 추가 특약으로 담보 배제를 하고 있어요. 익스클루전으로.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종업원 배상책임 부담보 추가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타인이에요. 그럼 중복돼 버리죠. 그러니까 빼버리는 거지. 다 일반적으로 다 부담보 특약을 가입을 한다고요. 어쨌든 간에 또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배책과 전문인 배책은 엄연히 다른 거죠. 일반 배책의 담보 위험. 자, 일반 배책의 담보 위험은 뭐예요? 정확하게 일반 배책에서 보상하는 손해 담보 위험, 사고 있죠. 보험 사고는 뭐라고 돼 있던가요? 네. 정확하게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불법 행위로 아니 약관에서.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약관에 담보 위험 기재돼 있어요. 1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 적이 없죠? 끄떡이시네? 본 적이 없죠? 갑자기 일상생활이 왜 나와요? 일상생활 배책 말고 일반 배책.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끼치면 없어.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지. 제가 정말로 강의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 그 시설의 하자에, 자, 그래서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이잖아요.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이죠. 왜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해요? 시설이 뭡니까? 그 시설의 하자, 시설은 우리 이제 법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뭡니까? 법에서는. 시설의 하자에 대한 책임 뭐라고 그래요? 공작물 책임이라고 그러죠. 공작물 책임. 민법 758조. 공작물의 하자를 책임 발생 요구를 하는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 공작물의 소유자, 관리자, 배상 책임이죠. 결국 그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은 공작물의 하자를 책임 발생 요건을 하고 and 또 뭐예요? 갑자기 결함이 또 왜 나오고? 그 시설을 용도에 따라 활용하다가 발생한 책임. 오퍼레이션. 자, 제가 여러분 개념 안 잡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동차 보험이 뭡니까? 자동차 보험이. 자동차 보험에서 담보 위험이 뭐예요? 우리 배상 책임이니까 우리 대인 대물만 합시다. 자동차 사고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요게 TPL이라고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책임이죠. 자, 시설 소유 관리자. 자, 자동차 보험 대입해 볼게요. 자,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 자동차 대인 배상, 대인 대물 배상 책임 보험이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왜 그럴까요? 자동차, 대인, 대물, 배책. 예? 자, 대입해 볼게요. 시설 소유 관리자. 자, 자동차의 소유자. 자, 관리자 운행자라고 합시다. 소유 관리자가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하자가 어떤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엔진에 불이 났다. 그로 인해서 불특정 타인이 손해를 입었다. 자, 그러면 공작물 책임이죠. 그런데 자동차를 그 용도에 따라 활용했죠. 자동차를 운행했죠. 그럼 뭐예요? 시설 소유 관리자 배책은 결국 이 프레미시스 오퍼레이션이라고요. 예? 이건 뭐예요? 시설. 시설을 용도에 따라 활용해야죠. 자동차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운행하는 거죠. 운행했을 때 어떻게 돼요? 활동이죠. 운행. 이게 활동인데 자동차 보면 뭐라고 해요? 이걸 운행이라고 하죠. 운행이 뭐예요? 그 본래 용법에 따르죠. 맞아요?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은 그 시설을 용도에 따라 활용하다가 업무 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책임을 담보하는 거예요. 이 시설, 프레미시스, 이 자동차는 이 자동차라는 매개가 없으면 자동차 보험이 성립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은 뭐예요? 결국 그 시설이 체육 시설이 될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수련 시설이 될 수가 있고 복지 시설이 될 수가 있고 도급업자 시설이 될 수가 있고 학교 경영자 예? 시설이 될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거 끝도 없죠? 끝도 없다고요. 다 똑같은 거래, 똑같은 거. 그 명칭만 바뀌어요. 왜 명칭이 바뀌어요, 이게? 이게 특별법이거든요. 이건 자배법,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 이거 뭐예요? 청소년 활동진흥법, 이거 뭐예요? 사회복지, 요건 임의보험이잖아요. 임의보험은 특별법이 없어요. 예? 특별법이 없다고.
그래서 보험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이게 다 TPL이라고요. 왜? 불특정 다수. 자동차도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재작년 시험 봅시다. 노인 전문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가 떡을 드시는 것을 도와드리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 10분 사이에 사망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요양보호사, 자, 이걸 뭐라고요? 담보비용. 보험사고가 뭡니까, 거기서? 전문인 배책과 일반 배책 두 개가 지문이 나왔어요. 여기 자, 요거 봅시다. 일반 배책과 전문인 배책의 시험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떡을 드시는 것을 도와드리다가 사고가 발생했죠. 그 지문은 뭐예요? 떡을 드시는 것이 사고 발생 원인이라는 걸 지문에 명시를 했죠. 그러면 떡을 드시는 것은 도와드리는 건 누가 도와준 거예요? 요양보호사의 전문인으로서 부주의죠. 자, 전문인의 부주의를 담보하는 보험이 전문인 배책이죠? 됐죠? 자, 그러면 전문인의 부주의를 담보하는 것이 전문인 배책이죠? 자, 그러면 떡을 드시는 것을 도와드리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인 배책에서는 담보돼요. 근데 지금 책임이 전문인 배책이 70%고 일반 배책이 30%라고 지문에 주어졌어요. 사용자 책임. 지휘감독 관계니까. 일반 배책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70%, 사용자 책임이 30% 주어졌다. 자, 그런데 저 외에는 모든 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급보험금이 70%, 30% 계산했다고요. 자, 일반 배책에서 담보위험이 뭐라 그랬어요? 시설이 몇 개가 돼야 되죠. 자, 전문인 요양센터에서 시설은 뭐예요? 요양시설이지. 요양시설. 병원 시설일 거 아니에요. 시설. 자, 시설의 하자 내지는 시설을 용법에 따라 활용했을 때, 용법에 따라 활용했을 때. 그런데 떡을 드시는 것이 용법에 따라 활용한다. 이렇게 확장하면 안 돼요. 자, 여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면책 손해에다가 일반 배책은 전문인의 배상 책임 면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약관에 면책으로 돼 있는데 자, 여기 사용자 책임이 있는데 자, 사용자 책임은 있어. 보험을 왜 분류를 한 거예요? 보험을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타보험 영역은 분류해서 면책사항으로 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30% 사용자 책임이 있다 30% 준다는 건 어불성설이지. 어떻게 그런 논리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틀리다고요. 사용자 책임은 뭐에 대한 책임이에요? 전문인의 부주의에 따른 그 대위 책임이잖아요. 사고 원인은 뭐예요? 사고 원인, 담보하는 보험 사고 원인이 뭐냐고. 시설? 어디 있어요? 어디? 시설을 용법에 따라 활용했다? 그 전문의 떡 드시는 것을 시설 용법에 따라 활용했다.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확장해서 해석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전문의 배책은 필요가 없죠. 이것만 가입해도 떡을 드시는 거 도와드려 하더라도 일반 배책이 담보해 주는데 뭐하러 전문의 배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보험 중에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보험 있잖아요.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보험은 의사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을 하면 임의보험이죠. 기본 담보고. 그리고 일반 배책,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은 선택 사안이에요. 자, 간호사가 예를 들어서 간호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했다. 아니면 뭐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의사 배상 책임 보험에서 가입 담보를 해줘요. 시설 소유 관리자 담보에서 시설 소유 관리 병원의 시설 소유 관리자 담보에서 배책 담보에서 보상을 해줍니까? 간호사의 부주의로.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했는데 간호사의 부주의로 환자가 죽거나 다쳤다. 예? 의사 배상 책임 담보에서 보상합니까?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담보에서 보상을 합니까? 그걸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이 담보하면 어떻게 돼요? 의사 배상 책임 보험 자체가 필요 없지. 이해되세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만드냐고요. 모든 걸 다 시설 이거 하나 가입하고 다 끝냅시다 그냥. 그렇죠? 이거 하나면 다 끝나겠네. 뭐 전문의 의사가 뭐 부주의로 손해를 입히거나 말거나, 그죠? 뭐든지 다 이렇게 뭐 몇 대 몇이면 그냥 그대로 답을 하는 그런 엉터리 답이 어디냐고요.
이 사용자의 또 부주의가 있었다. 의료 과실 부주의가 있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답이지. 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니까. 그런 지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 내용이 없는데 담보 위험을 있지도 않은 것을 왜 담보를 해줍니까? 자,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요, 이런 게. 이런 걸 정리해야 돼, 이런 걸. 이해되세요? 자, 요거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자동차 보험은 그래서 뭐예요? 시설소유 관리자 특약, 배상 책임 보험이다. 대인 대물. 여기도 우리 대인 대물을 보상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대인을 하는 거고. 맞죠? 됐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큰 틀에서 우리가 요 위에 주제 있잖아요. 의무 책임보험, 일반 변책, 전문인 변책, 그리고 근제가 있는데 담보 위험, 면책 손해, 중복 보험, 다수 보험. 근데 이쪽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면책 손해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책임보험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책임보험과 근제보험이란 말이죠. 그럼 배책과 근제가 이렇게 같이, 근제가 아니라 산재. 자, 이렇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건 뭘까? 보면, 예를 들어서, 의사배상 책임, 의료사고가, 먼저 산재사고 먼저 발생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거기서 또 의료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치료 중에.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역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죠.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에 따른 부주의에 따른 전문인의 배상 책임이 있죠. 그런 경우는 결론적으로 의사배책. 그런데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원래는 산재사고 먼저 발생했어요. 어떻게 돼요? 일반 치료를 했잖아요. 병원에 치료해서 일단 요양보상부터 받고 휴업보상 받고 산재로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이럴 때 치료 중에 의료사고 발생했다. 이거 산재로 다 처리해줘요, 일단. 자, 그리고 우리 산재는 사회보험이죠. 자, 사회보험 뭐라 그랬어요? 최후의 보루라 그랬죠. 자, 이게 원인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상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산재사고 발생했고, 자, 업무상 재해가 있고, 의료사고가 이제 나중에 법률자문을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7대3으로 나왔다 합시다. 7대3으로. 그러면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자 과실상계하고 어쨌든 책임비 부분이 이만큼이죠. 그런데 만약에 산재 처리하지 않으면 다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하고 산재 보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을 보증하는 것은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 외에는 없어요. 자기가 치료한 거 다 진료비 내역서 가지고 청구해야 돼, 나중에 한꺼번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치료를 하니까 산재 처리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산재가 종결될 때까지 다 해줘요. 의료사고로 가중된 부분까지도 장애보상 다 해줘요. 이해되세요? 이게 우리 업무상 그 산재법에 나와 있어요. 치료 중에, 입원 중에 의료사고 발생했다? 역시 업무상 사고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산재로 경미했는데 이게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한 10급 나올 게 한 5급 나왔다. 5급으로 줘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사업주의 책임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상을 하겠죠. 그럼 법률자문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된다 했을 때 의사배상 책임보험 산재한 금액 이만큼이라고 해서 자, 피해자가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산재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이제 손해론 좀 미리 들어가기 좀 그런데 사고, 치료 종결, 가동 종료. 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는데 적극적 손해가 뭐가 있죠? 치료 관계비인데 어쨌든 우리 치료 종결에 일시불로 산정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기왕치료비.
그리고 향후치료비죠. 그리고 만약에 개호가 필요하다면 개호비도 있고 보조급비도 뭐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극적 손해는 요 기간 동안 일시수입인데 휴업 손해. 여기 상실수익에 위자료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산재로 먼저 처리한다 하면 산재에서 보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때 치료 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받죠. 그리고 치료 종결이 됐지만 예를 들어 수술했어요. 나중에 핀제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때요? 다시 입원해야 되겠죠. 그럼 재요양급여를 받습니다. 재요양을 해준다는 거죠.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개업인은 간병급여가 있어요. 그렇죠. 휴업손해는 휴업급여가 있고 여기는 장애급여. 만약 사망했다면 유족급여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정신적 손해는 어때요? 따로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산재 처리해서 이만큼 다 받았어요. 빨간. 그런데 의사배상 책임을 다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중복해서 요양급여 70% 받고 자기과실이 예를 들어 50%다. 또 50% 또 받고 그러면 원래 손해보다 더 커지지. 이게 이제 근제보험 아니에요. 근제보험 4배체. 여기서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산재 처리하고 나서 청구했을 때 의배 측에서는 어떻게 줘야 돼요? 손익상계 해서 어느 부분을 줘야 돼요? 요것만 줘야 되죠. 자, 이게 이제 사배책과 다를 바가 없죠. 근데 달라요. 다르다고. 왜? 결국은 공단에서 구상을 하니까 다 나가는 거죠. 이게 어디로 가? 공단으로. 여기가 산재법 87조 제3자에 대한 부상권이죠. 자, 요거 작년에 자동차 보험에서 나왔어요. 그게 자동차 보험인 거지. 이해되세요? 자동차 보험이 책임보험이라고요. 그렇죠? 그게 저는 이제 의배책을 책임보험 한번 만들겠죠. 자동차 보험에서 나온 거지.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왜? 산재 처리했으니까. 요것만 줘야지. 결론적으로 다 나가지만. 그렇죠? 결론적으로 산재에서는 요만큼만 주죠. 요게 뭘까요? 요게 책임 법리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 부분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이게 지금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됐고 자, 의무 임의 매체 and 산재 요거의 확장이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보시면 이건 뭐냐면 자,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 가입돼 있고 임의보험 가입돼 있고 요게 산재예요. 자, 자동차 보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대인 1, 대인 2죠. 그리고 이제 산재 처리,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사고에서 대인 1, 예를 들어서 대인 1이 개별 적용했더니 대인 1, 2가 다 부책이다. 자,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사업자와 무관한 사람이 있다. 차를 빌려줬다 합시다. 사업자한테. 둘 다 부책이 되죠. 산재에서도 보상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보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산재가 유리해요. 왜? 산재는 요것도 있잖아요. 추가로 받는 부분 있잖아요. 자기 과실 부분까지 받으니까 산재 처리를 한다. 산재 종결이 된 다음에 자동차 보험이 청구한다. 아까 그거의 확장이에요. 구상을 하겠죠. 뭐? 산재법 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 왜? 가해자가 있잖아요.
원인자가 있으니까 산재는 최후의 보루라고 했어요. 요것만 주는 거예요. 요것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업무상재 입었다. 요거는 이제 다 받는 거지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원래는 어때요? 요거 다죠. 결론적으로 요렇게만 보상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어떻게 배워요? 대인 원투 다 보상한다 이렇게 배우지. 그런데 대인 원이 담보되고 자 이제 산재의 희용자 동료재 면책이 됐어요. 대인 2가 면책이 됐다. 자 그러면 약관이 어떻게 됐어요? 대인 2 면책이지만 산재 초과 보상한다 그랬죠. 초과 손해는. 자 원래는 어때요? 여기까지 되고 여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안 되는 거지. 여기는 면책이죠. 이건 좀 다르죠. 애초에 안 주는 거지. 이 산재 초과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장래의 산재급여라는 게 있었잖아요. 재요양한다든지 간병급여 같은 경우. 자, 요거는 합의 시점에 받지도 않았어요.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근제보험 사배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로 산재 초과 손해만 담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래 산재급여가 어떤 게 있어요? 보조급이 또 간병비, 간병급여, 간병비는 요양급여예요. 간병급여. 자, 이런 건 받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산재 초과 손해만 담보한다고 돼 있죠. 공제해야 돼요. 사배책자로. 이해되세요? 요거 시험 나왔었어요. 다들 보조급이 공제 안 했다고요. 저만 공제했다고. 왜? 산재 초과 손해잖아요. 산재 초과 손해. 이 초과 손해만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받았다고요. 보험료를. 자, 사배책은 뭐예요? 산재 처리하고 나서 그 초과 손해만 담보하는 거지. 요거 다 하고 구상당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이것만 담보하고 그래서 보험료가 여기 대비해서 나오는 거지. 자동차 보험 뭐예요? 전체. 요게 만약에 전체로 하게 되면 의사배상책임보험이나 뭐 도급업자 배책이라든지 이러면 비싸겠죠. 그렇죠. 초과 손해만 담아. 초과 손해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대인 투 면책 있죠? 요거 사배책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요게 사배책이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책임보험이라고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여러분 시험 보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리고 나왔다고요. 요게. 산재법 87조 구상권. 그쵸? 같이 연계해서 이해하시면 이해도가 이해되시죠? 지금 잘 이해되시죠? 자, 이게 사실 지금 개념 정리를 한 겁니다. 개념 정리를 일부 한 건데 사실 이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있겠죠. 자, 첫 시간에 이거를 해드린 이유가 시험에 나온 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시험은 이런 게 나오지. 지엽적으로 그 상품에서 뭐 정말 그 일반적이지 않은 저는 면책사항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 해에. 근데 면책사항 어떤 걸 만들었냐면 이건 정말 쉬운 거예요. 보통약관에 있는 거거든. 시설 소유 특약의 면책약관 이전에 보통약관에서 의무보험 전문인의 배상 책임은 원래 그게 보통약관에 있다가 빠진 건데 원래 보통약관에 있던 거예요. 일반 배책은 어디까지나 그 시설을 매개로 한다 그랬죠. 시설의 하자나 그 시설을 용도에 따라 활용. 자동차 운행도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운행하다가 그렇죠? 그런데 전문인의 배상 책임은 담보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놨기 때문에 면책이라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나오고 저는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그 해에 도급업자 특약을 만들었어요. 도급업자. 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도급업자 배책에서 도급업자 특약에서 피보험자는 누굽니까? 도급업자예요? 수급업자입니다. 수급업자. 자, 수급업자가 자, 건설 현장은 종합건설회사에서 최초로 발주를 받아요. 발주자한테 받아요. 그럼 그걸 원수급업자라 그래요. 원수급업자고 하청업자 입장에서는 원도급업자가 돼요. 그러면
단종 건설회사에 다 뿌려줘요. 그럼 지방 건설 공사부터 해가지고 수십 개 단종 건설 회사에서 하나하나 하는데, 자, 그러면 그 공정을 수십 개인데 하나하나 하게 되면 아파트 건설하는데 한 10년 걸릴 거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같이 하지, 같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각종 단종 건설에서 같이 작업을 하다가 그 안에서 수급업자 간에 여기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밑에서 다른 작업, 용접 작업하고 있었어요. 이쪽에서는 위에 막 망치질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막 파편이 떨어져가지고 머리 맞아서 뭐 다쳤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도급자 배책 특약에서는 도급업자가 있고, 도급업자가 아니라 수급업자예요. 다른 수급업자 있는데 여기 근로자가 있고, 여기 가해 근로자가 있고, 피해 근로자가 있다. 가해를 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가해 근로자는 여기에 일반 불법행위 책임 있고, 민법 750조 책임 있고, 이 수급업자 사용자는 민법 756조 책임 있고, 또 여기 원도급업자 있죠. 여기도 지휘감독했죠. 민법 756조 책임 있고. 그럼 이 피해 근로자가 여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다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이 사람도 업무 작업 중, 업무 수행 중 사고니까 당연히 산재 처리가 된다고. 산재 처리가 되고, 이 사람은 또 여기 작업장에서 안전 배려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민법 390조 책임이 또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런데 여기서 도급자 특약을 가입했는데 도급자 특약에서 여기 이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못해요. 왜냐? 왜 못해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걸 누가 함부로 담보해준다고 하냐. 거기선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해줘요. 대신에 일부공사 담보 추가 특별 약관을 가입해 돈 더 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담보 되죠? 도급자 특약에서 담보 돼요. 그런데 도급업자 특약에서 요거죠, 요거. 근데 이 사람은 자, 지문에 산재 처리가 돼서 요양, 휴업, 장애급여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산재 처리 먼저 했죠? 어떻게 돼요? 도급자 특약에서 어떻게 보상해야 돼요? 역시 요것만 줘야 되겠죠. 왜 그래요? 도급자 특약에서 다 나가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공단에서 산재법 87조 부상당하잖아요. 공단으로 들어간다. 공단으로.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면책사항에 이들 간에는 면책이다. 이런 문제도 있고, 일부공사 담보 특약을 넣어서 담보된다를 듣고, 그런 면책사항을 다뤘다고요. 그게 조금 특별 약관의 면책사항이죠. 이제 이런 그 일반적인 면책사항이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 그 보험 기술상 너무 위험하니까 면책으로 한 것들 있죠. 이런 게 면책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면책사항이 중요한 거죠. 자, 지금 다 하나하나 했어요. 요거 많이 나오니까 요거 했고, 면책사항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담보 위험을 알아야 면책사항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그렇죠? 이게 바로 사례 문제 풀이에요. 사례 문제 풀이고, 지금 다 시험에 나온 거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시험에 나온 거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시험에 나온 걸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시중에 이제 답안도 그러한 오류들이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하게 되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거고, 이걸 모르고 강론으로 들어가 봐야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것들. 안 나온다고. 사실 지금 시험에 나온 것들을 총론으로 제가 짧은 시간에 정리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첫 시간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정도로 하고 10분 정도 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